자, 여러분한테 함수 3개를 정의하고 실행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수를 3개를 정의했으면 잘하신 건데 그러면 일단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함수를 그냥 단순히 정의만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하고 실행만 했어도 사실 잘하신 건데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응용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문제 드리면 그냥 문제 딱 쓰고 끝나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쓰고 그냥 나 뭐 다 했으니까 뭐 이거 뭐 이 정도 뭐 쉽지 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 볼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사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뭐 일단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강사가 주어진 과제 뭐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내가 더 뭔가를 시도하려고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든 뭐든 당연히 주어진 업무랑 그 시키는 거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응용해보고 하려는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웹을 뭐 다루거나 퍼블리싱 할 때도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하셨어도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좀 응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익명함수를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 뭐 B함수 실행 뭐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뭐 B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했으면 잘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을 할게요. 함수 실행을 뭘 하냐에 따라서 함수 실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색상을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d 값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박스라고 적을 건데 박스. 자,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적고 박스라고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써도 되고 뭐 jQuery 문법을 써도 되고 그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한번 쓴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let box 그 다음에 document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박스라고 쓰게 되면 실제로 박스 하나가 검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스 아트에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입히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이 박스 아트에 여기다가 스타일을 추가해 주는 거죠. 스타일. 그렇죠? 스타일을 추가를 해 주는 건데 그럼 어떤 스타일을 추가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일단은 위드를 할까요? 위드 100픽셀 이런 식으로 박스 스타일 박스 잠시만요. 박스 CSS 스타일이라고 그냥 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게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긴 하지만 jQuery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죠. 그냥 스타일만 쓰시면 안 되고 제가 순간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랑 혼동을 했네요. 자, 그러면 너비 값을 여기다가 1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문법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계속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레드로 주겠다. 그렇죠? 레드로 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스 하나가 실제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제가 백그라운드 자 어디서 오타가 나는지 볼까요? 스타일 박스 스타일 뭐야? 위드 한 다음에 높이 줬죠?
그쵸. 요거죠. 자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jQuery랑 문법이 혼용이 돼가지고, 자, 이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어쨌든, 100픽셀 짜리 박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나는 B 함수를 실행했을 때는 요 녀석의 색상을 좀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 검색해보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클래스 추가. 클래스 추가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클래스 네임은 클래스를 읽어드리는 거고, 클래스를 이제 추가하는 게 있어요. 추가하는 거. 여기 보시면 id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해가지고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얘는 이 id가 ex인 녀석한테 어떤 이 바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추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로 지금 보면 이 박스라는 녀석이 지금 중첩되죠. 그죠? 중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요거를 밖으로 뺄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밖으로 빼게 되면 이 박스가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제가 여기다가 그린 박스라고 할게요. 그린 박스. 자, 그러면 그린 박스라는 걸 지금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콘솔 로그 해가지고 박스를 한번 볼까요? 박스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실제로 들어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코드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클래스가 지금 추가됐죠? 그린박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div 그 다음에 그린박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div라는 녀석한테 그린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이 붙으면 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녀석을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죠? 붙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붙어있는 녀석한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린박스. 지금 우선순위가 얘한테가 있나? 안 될 때는 컨트롤 시프트 7 눌러주면 되고요. 우선순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임포턴트 해볼게요. 임포턴트. 보이죠?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자바스크립트한테 더 강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에 지금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얘가 좀 더 세게 반영이 돼 있어서 얘가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임포턴트를 주니까 초록색이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다루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린 게,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조작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익명함수를 한 번 더 써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써볼게요. 콘솔 로그. 자바스크립트 문법 중에는 어떤 문법이 있냐면 set time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interval부터 할까요? set interval부터 할게요. set interva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interval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얘도 이제 함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함수. 얘는 특정 코드를 반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랑 달라요. 반복문은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출력해 주는 거고, 얘는 게다가 반복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끝값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 끝값이라는 존재하는데 얘는 내가 계속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펑션 얘는 이것만 쓰겠습니다. 함수를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쓰고요. 익명 함수를 쓸 수 있다 했죠? 여기다가 그 익명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 함수를 실행시켜줘. 이렇게 쓰는 거죠.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밖에다가 let i는 0이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콘솔 로그 한 다음에 i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제가 1000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 1000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초입니다. 1초. 자, 그러면 지금 보시나요? 이게 지금 요 함수가 이 안에 있는 요 함수가 1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나는 요 i 값을 증가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i 뿔뿔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i 값이 계속 증가된 상태에서 나온다. 보이죠? 요걸 1로 바꿀까요?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 interval이라는 거는 내가 쓴 요 코드가 계속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요렇게 썼을 때 계속 반복되니까 요거는 잠깐 펑션을 통해서 제가 잠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set interval은 뭐다? 특정 코드를 시간에 맞게 반복시킨다. 그래서 여기 1000이라는 거는 1초예요. 왜요? 자바스크립트는 밀리퍼세컨드를 씁니다. 밀리퍼세컨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00 쓰게 되면 이건 뭘까요? 0.5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0.5초. 0.5초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요거는 잠깐 주석 걸게요. 제가 왜냐면 이게 주석을 알려면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et interval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set timeout이라는 게 있어요. set timeout이라는 요것도 함수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익명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펑션 초가로 중가로. 그러니까 어떨 때 익명 함수를 쓰는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자, set timeout이라는 거는 내가 쓴 코드가 그러니까 몇 초 뒤에 실행되게끔 만들 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코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 안에 함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펑션 d라고 써볼게요. d.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즉 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a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 그러면 a 함수가 지금 배경색이 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배경색이 레드가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게다가 임포턴트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d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박스의 배경색을 그린으로 변경시켜줘. 그린이 아니라 다시 레드로 변경시켜줘. 이렇게 쓸게요. 그래도 지금 반영이 안되네.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 잠깐 주석 걸게요. 이제 주석 걸고 요거는 퍼플이라 쓰겠습니다. 퍼플. 자, 그러면 d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지금 퍼플로 나오죠? 그죠? 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d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주자마자 바로 실행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레드가 되고 요 함수가 그러니까 1초 뒤에 요게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 set timer를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한 다음에 100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면 처음에는 레드였다가 1초 뒤에 퍼플로 바뀌어라. 이게 너무 빨리 바뀌죠? 5000이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5초 후에 실행. 그러면 어떻게 된다? 퍼플로 바뀌어요. 자, 좀 기다려볼게요. 1, 2, 3, 4, 5 바뀌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t timeout은 5초 후에 이 코드를 딱 한 번 실행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뭘 쓰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뭘 쓰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5초 후에 어쨌든 실행이 되는 거고, 얘도
얘도 에로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익명함수 썼죠, 그렇죠? 익명함수를 썼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에로 펑션을 쓰겠다, 그러면 이거 펑션 지우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쓴다? 화살표 함수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얘는 뭐 예를 들어 블랙으로 변경해줘. 근데 얘는 요게 실행되고 나서 1초 뒤에 실행되게끔 만들어줘. 그럼 1초 후에 실행. 자,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나서 1초 뒤에 요 코드가 실행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바로 실행되죠? 좀 많이 빠른가요? 3초 뒤에 실행되는 걸로 할게요. 그럼 5초 뒤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됐다가, 그죠? 그 다음 1초 후 실행이라는 코드가 출력이 된다. 근데 지금 5초 얘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실행됐기 때문에 지금 색상이 이렇게 바뀐 건데, 그래서 그러면 5초 뒤니까 얘는 뭐 이렇게 쓸까요? 6000이라 하지 말고 만이라 할까요? 10초 후에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실행되고 난 뒤에 얘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두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 코드를 조금 느리게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이죠? 10초 후 실행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set 인터벌과 set 타임아웃에 대해서를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함수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려고 썼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익명함수 이렇게 써도 되고 에러 펑션을 써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